안녕하세요. 이철성의 한시 여행입니다. 오늘도 한국인의 한시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한국인의 한시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 있으시죠? 연락해도 닿지 않고 만날 수도 없고 그 마음이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서 결국 꿈속으로 찾아가는 것. 450년 전 조선에도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임을 찾아다닌 횟수가 너무 많아서 문 앞에 돌길이 닳아 모래가 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만날 시인은 이옥봉입니다. 조선 선조 때 충청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봉은 옥천 군수를 지낸 관리였습니다. 왕족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옥봉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정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옥봉은 서녀, 소실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솜씨가 뛰어났습니다. 7살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초월이었습니다. 어린 이옥봉은 초승달을 보며 어머니를 떠올리는 시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재능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서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정실부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학식 있는 사대부 조원의 소실로 딸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조원이 거절했습니다. 이미 결혼한 몸이라고. 딸을 너무 사랑했던 아버지 이봉, 체면을 버렸습니다. 조원의 장인인 이준민 판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제발 딸을 소실로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결국 조원은 이옥봉을 소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집안이 처음부터 마음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게 됐지만 조원은 시를 쓰는 아내가 못마땅했습니다. 여염집 아녀자가 시를 짓는 건 정숙한 일이 아니다. 이옥봉에게 시를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시인에게 시를 쓰지 말라는 것은 숨을 쉬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이옥봉은 결국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조원은 이를 빌미로 이옥봉을 내쫓았습니다. 첫 번째 시입니다. 몽혼, 꿈속의 넋이라는 뜻입니다. 버림받은 뒤 이옥봉이 쓴 시입니다. 근래 안부 무녀하. 요사이 안부를 묻노니 어떠하시나요? 월도 사창 첩한다. 달빛은 비단창에 저의 한이 많습니다. 약사 몽혼 행유적. 만약 꿈속의 넋에게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 문전 성로 반성사. 임의 문 앞 돌길은 반쯤 모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달빛이 비단창에 들어오는 밤, 이옥봉은 혼자입니다. 만날 수 없으니 꿈속에서라도 찾아갔습니다. 밤마다, 또 밤마다. 만약 그 꿈길에 발자국이 남는다면 어떨까? 임의 집 앞 돌길은 이미 반쯤 모래가 됐을 거라고. 그리움을 이렇게 쓴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현실에서는 갈 수 없어서 꿈속에서라도 간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입니다. 규정, 여인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유약 랑하만. 오신다는 약속이 있었건만 님은 어찌 늦으시나요? 정매 욕사시. 뜰에 핀 매화는 다 치려고 하는데. 홀문 지상작. 문득 매화 가지 위에서 까치 울음소리가 들려. 허확 경중미. 부질없이 거울 속의 눈썹을 그린다오. 매화 필 무렵 온다고 했습니다. 매화가 다 지도록 오지 않습니다. 그때 까치 소리가 들립니다.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오는 건 아닐까. 알면서도 거울을 꺼냅니다. 눈썹을 그립니다. 부질없이 라는 한 글자에 이옥봉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올 리 없는 걸 알면서도 기다리는 마음. 이 시를 쓴 것도 결국 조언을 내보낸 빌미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움을 시로 써버리는 사람. 그게 이옥봉이었습니다. 이옥봉은 버림받은 뒤 한강변 뚝섬의 오두막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시를 썼습니다. 32편. 그녀가 남긴 시의 수입니다. 대부분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다림과 그리움의 시였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너무나 슬픕니다. 이옥봉은 임진왜란의 혼란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그녀는 자신이 쓴 시들을 온몸에 감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전합니다. 시가 전부였던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시는 살아남았습니다. 40여 년 뒤 조선 사신으로 명나라에 간 조희일이 중국의 원로 대신을 만났습니다. 그 대신이 서가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옥봉 시집이었습니다. 40년 전 중국 동해안에 온몸을 종이로 감은 여자 시체가 떠올랐소. 그 종이에 빼어난 시가 가득했소. 내가 거두어 책을 만들었다오. 조희일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옥봉은 바로 조희일 아버지의 소실이었습니다. 버린 사람의 아들이 버려진 사람의 시집을 명나라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조선에서 쫓겨난 시인이 중국에서 먼저 책이 됐습니다. 허난설원과 함께 중국과 조선의 시선집에 나란히 이름이 올랐습니다. 천재는 살아있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는 남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을 드립니다. 약사, 몽온, 행유적, 문전, 성노, 반성사. 만약 꿈속의 넋에게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 임의 문 앞 돌길은 반쯤 모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옥봉도 그랬습니다. 현실에서 못 가면 꿈속에서라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렇게 시로 남겼습니다. 낭송입니다. 몽운 전문입니다. 근래 안부 문여하 월도 사창 첩한다. 약사 몽혼 행유적 문전 성노 반성사. 유사히 안부를 묻노니 어떠하시나요? 달비친 비단창에 저의 한이 많습니다. 만약 꿈속의 넋에게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 임의 문 앞 돌길은 반쯤 모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한시 시리즈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편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화에서 또 만나겠습니다.